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글자 사이는 균일함을 가져야 하고 낮자들 간의 결속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편 낱말 사이는 글자를 읽을 때 의미 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관계는 텍스트가 지면 혹은 화면에서 충실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글의 가독 흐름을 유지시켜 줍니다. 글줄을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개념으로 트래킹은 문장 또는 단락 전체에서 글자와 낱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진 세 개의 용어를 비교하면서 글자 사이 간격의 내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상관관계를 서술할 수 있다. 트래킹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진술할 수 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타입 세팅에서 글자 사이 간격에서 중요한 개념인 트래킹에 대해서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낱말은 독립된 의미 단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낱개의 글자는 의미 요소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글의 나, 너, 땅 또는 영어의 부정관사 A와 같이 한 글자로 이루어진 낱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미를 가진 낱말들은 낱글자들이 모여서 선형적인 그룹을 이루게 되고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각 글자의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공간을 잘못 설정할 경우에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낱말 사이는 낱말과 낱말의 의미를 구분해서 온전한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시가 있죠.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낱말 사이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예시는 우스갯말로 지어내기 위한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일상의 수많은 문서에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를 불친절했을 때 설정했을 때 생기는 경우를 쉽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쓰기라고 부르는 이 낱말 간격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낱말 사이는 시각적으로 이미 전달이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청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는 기록보다는 독자가 읽는 것을 상정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낱말 사이 간격이 읽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과거에 필사본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쇄된 정보, 즉 책이 대중화되면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는 가독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다분히 사용자 중심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자 사이는 균일함을 가져야 하고 낮자들 간의 결속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한편 낱말 사이는 글자를 읽을 때 의미 단위를 구분하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낮자 간격, 그러니까 레터 스페이스하고 낱말 간격, 워드 스페이스는 앞에서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할 때 활용했던 단위인 유니트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판 인쇄 시대에 인쇄공들은 낱말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유니트 체계를 활용했다고 했죠. 유니트는 우리말로 분각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림의 예시는 3분각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활자의 공간이 나누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M이 3분각의 크기 공간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I는 1분각의 공간을 가지게 되고 낱말의 간격이 하나의 유니트 공간만큼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낱말 간격도 낱말의 간격 하나의 한 분각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글 활판 인쇄가 주류를 이뤘을 때 낱말 사이 간격은 2분각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글자 사이 간격에 대한 선택지가 물리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 식자로 글자를 배치하던 초기의 인쇄물들을 보면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가 다소 넓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의 매체, 즉 활판 인쇄의 활자틀과 활자면의 공간 설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전해진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활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섬세한 글자 사이 조절이 가능해졌고, 3분각뿐만이 아니고 더 미세한 낱말 사이 간격도 조절이 가능해졌고, 결국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가 가져오는 타이포그래피 인상이 그 시대의 기술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의 시각 그리고 독자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디지털 폰트들은 개발하는 제작사마다 서로 다른 활자 틀과 활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꼴마다 글자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배운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폰트를 활용하는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낱말 사이 간격이 글의 전체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시각 요소들은 항상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관계망 속에서 규정이 됩니다. 타이포그래피도 마찬가지인데요. 낱말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글줄 간격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글줄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글줄 사이를 조금 같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낱말 사이는 글줄 사이 간격보다 반드시 좁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낱말 사이가 글줄의 시각적인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나 오늘날 한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읽기 방향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만약 글줄 사이의 간격이 낱말 사이의 간격보다 좁게 설정이 된다면 가로로 읽어야 하는 글줄의 읽기 흐름을 방해해서 세로로 시선이 흐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글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낱말 사이 간격이 글줄 사이보다 좁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흰강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리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글줄 사이가 좁아서 위아래에 낱자들이 이어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낱말 사이의 간격이 세로로 이어져서 글줄의 흐름이 세로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흰강 현상이라고 합니다. 낱말 사이 간격이 세로로 이어진 모양이 흰색의 강줄기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이트 리버라고 이름 붙여졌죠. 화이트 리버 현상, 즉 흰강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낱말 사이의 간격과 글줄 사이의 간격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트래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닝이 낱자 사이의 간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트래킹은 글줄 전체를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글자 사이를 조절하는 것을 가리켜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트래킹이라고 혼용해서 부르는데요. 레터 스페이싱과 트래킹은 큰 의미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낱자와 낱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개별 낱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에서 특정한 낱자 사이를 조절하는 것을 커닝이라고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트래킹은 문장 또는 단락 전체에 글자와 낱말 사이 간격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줄을 일괄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글줄, 단락, 문장들을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글자 사이와 낱말 사이를 조절할 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실험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멀 트래킹이라는 기준, 표준을 바탕으로 느슨한 트래킹, 조밀한 트래킹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해 보면 좋은데요. 아주 조밀한 트래킹이라고 할지라도 획이 붙으면 안 될 것이고, 아주 느슨한 트래킹이라고 해서 글자 사이가 너무 벌어져서 낱말 사이와 구분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낱말 사이가 글줄 사이보다 넓어지면 곤란하겠죠.
이와 같은 기준을 우선에 두고 목적에 맞는 트래킹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멀 트래킹 기준을 0으로 보았을 때 루즈 트래킹, 그러니까 느슨한 트래킹은 플러스 자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네거티브 혹은 타이트 트래킹은 마이너스 자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적용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소문자와 비교해서 대문자만으로 활자를 배치했을 때는 그 글자의 높이가 일정해지면서 더 꽉 찬 인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혀지는 관계가 소문자일 때보다 비교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정해진 글자 사이 간격, 정해진 자간이란 것은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글자 크기와 형태에 대비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 느슨한, 조밀함이라는 이 범주를 설정해 놓고 비교해보고 그런 보는 훈련을, 안목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커닝의 개념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라틴 알파벳에서 특정 글자, 커닝 페어 사이 공간, 즉 레터 스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글의 덩어리, 연속된 글줄에서 글자 사이를 하나씩 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의 전체 흐름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고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글자를 개별적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의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독서는 낱자의 모양을 보기보다 글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간을 조절한다는 행위는 레터 스페이싱을 조절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래킹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이 적용된 예시를 살펴보면서 트래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글이 들어가 있는 면의 인상을 바꾸는 것이 확인이 되시나요? 트래킹은 각 글자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때보다 글자꼴 디자이너가 더 세심하게 정한 글자 사이 간격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일관된 간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의 기초 개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활자의 간격을 조율하는 것은 곧 글의 덩어리가 가지는 짜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글의 짜임새를 패브릭 구조에 비교를 하게 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굵은 실로 조직을 짠 니트와 섬세한 실로 조직을 짠 무지개의 시각적인 질감은 분명히 다를 건데요. 타이포그래피의 짜임새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 1. 낱말 사이는 시각적으로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청각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2. 트래킹은 문장 또는 단락 전체에서 글자와 낱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줄을 일괄적으로 조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낱말 사이는 글줄 사이 간격보다는 반드시 좁게 설정이 되어야 하며 낱말 사이가 글줄의 시각적인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4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